포인트가량의 상승세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지금 은행과 증권주의 경우에는 웅진그룹주 여파로 좋지가 않은 그 상황입니다. 다만 보험주들이 이 시각에 상승폭을 많이 키우고 있는데요. 장중 고점 만들어냅니다. 삼성화재 역시 지금 대장주로서 장중 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4.6% 이상 현재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이네요. 자, 그럴 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마감 전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권사연권도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전략 주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 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양증권 조병현 연구원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소비 경기 중심의 경기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 이로 인해서 우상향 추세가 뒷받침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입니다. 상승과 하락 모두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인데요. 3분기 실적과 연휴를 고려한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증권사로 가보죠.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현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입니다. 저점 매수 대응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삼성증권 임수균 연구원입니다. 일시적인 눈치 보기 장세다라는 판단인데요. 코스피 2000선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시장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견은 없습니다. 그만큼 우상향의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관점이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강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눌린 몫이마다 매수를 해보자 라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이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 반등폭은 좀 미약합니다. 여전히 지루한 장세인데요. 이렇게 3분기 그리고 9월이 마무리가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국가기관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이 좀 되고 있고요. 또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일부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2000선 회복 이후에 탄력적인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고 또 일부 이제 하방 변동성이 좀 출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지지부진한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를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QE3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추가 자산 매입을 하더라도 어떤 장기금리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장기금리가 하락을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성장이나 고용 회복에 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무역론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QE3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비관적인 판단을 미리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좀 시간을 두고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 비관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이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 플러스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연준 안에서 어떤 통화기 정책 결정권이 있는 분이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발언권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과민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 QE3 효과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행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좀 시간을 두고 확인할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페인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구제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2013년 예산안 그리고 경제개혁안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은행권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앞두고 이제 스페인 내부에서 어떤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그런 데모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일부 지방 정부에서 조기 선거를 통해서 중앙 정부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인데요. 스페인 구제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스페인 자체적으로 어떤 이런 지방 정부나 은행권의 부실을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10월 초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ESM 출범과 함께 10월 초에 이렇게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스페인 라오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총선 때, 지난 이제 선거 때, 긴축을 반대하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이 된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월 말에 있는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그 구제금융 신청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것이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어떤 국채 시장의 불안 요인들이 좀 감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제금융 신청 여부가 이제 확정이 되면 어떤 금융시장에 좀 더 안정감을 형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QE3 무역론이나 스페인 그 구제금융과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시장을 어떻게 급락시킬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구간대에서 어떤 비관적인 전망을 통해서 접근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까지의 유로존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또 실물 경기에 대한 그런 우려까지도 최근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 시장은 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좀 큰 그림상에서 보면 앞서서도 이제 QE3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QE3가 발표된 이후에 어떤 이제 지표 쪽의 어떤 결과들을 보면 소비 심리와 관련된 지표들, 그다음에 주택 경기 체감 지표들은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4분기에는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하고 좀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선순환을 일으킨다면 뭐 고용이나 생산, 이제 소비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중기 이상의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면 IT나 자동차 같은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종목 대응에 있어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일 겁니다. 그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해서는 좀 그 영업이익 자체의 볼륨은 커지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익 전망치가 하향 수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실적 어닝 쇼크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서 일부 이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실적 영역권에 진입을 하게 되면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옥석 가리기를 통한 실적 컨센서스를 감안을 한 그런 시장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추절과 국경절 연휴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의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항공이나 카지노나 여행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 그리고 중국의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되게 될 텐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수혜주들의 움직임들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네요. 한양증권 임동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